이렇게 하면 사실 뭐 그런 거죠. 이 갑상선 기능 저하 쪽 패턴들이 많은지 부신 쪽 체크가 된 것들이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 쪽만 하고 그냥 바로 끝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부신자 쪽 패턴이 보이면 이제 여기를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조금 미리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진표를 보고 무엇에 조금 더 집중을 할지. 부신은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스트레스하고 염증, 면역력, 이 세 가지 단어를 엄청 강조를 해야 돼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이런 쪽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이 많이 생긴다,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된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위험도가 높다, 이런 분들이 바로 부신기능 떨어진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죠. 왜 그러냐면 부신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불이 났을 때 염증을 불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불을 끌어가는 소방차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비유와 은유를 한번 들어가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부신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버리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되게 취약해지고,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렴으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의원의 그 매출이 되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 환수는 실제로 내원 환수는 떨어졌지만 이런 한약 매출은 많이 올랐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특히 부신 쪽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드린 처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부신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혹시 모를 감염에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부신이 튼튼하면 그냥 가벼운 감기 몸살로 끝난다. 근데 부신이 이제 맛이 갔거나 부신이 약해진 분들이 염증을 없애지 못하니까 폐렴까지 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약물을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과 같은 사태를 너무 나쁘게 뭐 악용을 하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예.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니까요. 뭐 쌍황년을 뭐 팔자 이런 개념 아닙니다. 예. 예. 뭐 금은화, 용교, 황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해주고 환자들이 감응을 하면은 뭐 3개월 약을 드시는 건 환자분들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억지로 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이 악마 사진을 넣었어요. 악마 사진도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좀 이상한 사진을 넣었어요. 정서적 불안정, 부신 피로가 초기에는 짜증, 우울, 불면증, 두근거림이 유발이 되는데, 지금 체크하신 증세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있네요. 사실 이거 없는 분들이 요즘 좀 드물더라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여기 계신 여자 원장님들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한약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니까 없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볼까. 예. 저희 부원장님들은 이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안심보심탕을 먹이는데, 하여튼 이 부신 피로에 의해서 짜증, 우울, 불면증, 두근거림이 정말 많이 유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 여드름. 그러니까 여드름 하나만 딱 있어도 부신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얼굴에 여드름이 한두 개가 올라와 있다. 피부에 맥진을 하려고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아토피가 보인다, 습진이 보인다라고 하는 순간, 오늘 나는 부신으로 한번 이 사람 조져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실하게 부신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학적인 개념이고 한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거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패턴들이 보이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부신을 보강을 해줘야 진짜 빨리 낫습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낫죠. 사실 악출 되게 꼼꼼하게 해주고 그냥 보음이할제만 기본적으로 써도 여드름은 정말 빨리 낫거든요. 아토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뭐 탈모도 완전 뭐 유전형 탈모, 남성 탈모를 이걸 다 낫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요거도 먹기가 좋지만, 그래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해서
이 탈모가 유발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는 한의학적 치료가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의학 전문 보여주시고 이 처방을 쓸 거다 하시면 환자분들이 복용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이걸로 낫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죠. 더 빨리 이루어지는 탈모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이걸로 뭐 새로 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환자분 되게 만족하고 드십니다. 실제로 동의보감 처방들 먹으면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모발이 굵어지고 음식 조절하고 하면 스트레스 조금 회피시키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낭선 안수증 이런 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이거는 뭐 굳이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낭선 안수증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부신 피로가 굉장히 심화가 되면 단맛이 너무 많이 땡긴다, 짠맛이 많이 땡긴다, 그리고 이렇게 체내 염증이 엄청 많아진다.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것들이 우리가 그 되게 유명한 약재죠. 논이를 먹을 것이 아니라, 어머님, 논이를 먹을 게 아니라 지금 부신을 보강하는 사실 약물을 투여를 해야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논이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 및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러한 증세가 한의학에서는 음호혈화로 보았다. 그래서 조문 한번 똑같이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증세에 집중해서 읽어주셔야겠죠. 불면증, 피부의 습진, 아까 제가 알러지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동의보감에 똑같이 나오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월경장애 있으신 여성분들한테 여기도 보세요. 월경장애가 나옵니다. 음혈증에 월경장애가 있어요. 탈모 이야기. 근육에 힘이 없어서 물건 찢기도 힘들다.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음혈화 쪽에 있어갖고 제가 문항을 넣었는데, 여기는 감흥도가 되게 떨어지는 PPT예요. 이쪽은 사실. 그래서 이쪽은 저는 설명한 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쪽이 훨씬 많이 걸리죠. 피부가 간지럽고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양방치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강조해 주시고, 어지럼증, 눈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전에도 피로 증상을 동일하게 보았고, 한의학에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기질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을 엄청나게 치료를 잘 해왔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쓰는 것도 저는 양기역 쪽에 해당하는 처방 중에서 어떤 처방을 쓸 거고, 음혈증에 해당하는 처방 중에서 어떤 처방을 쓸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부분, 양방에서는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법이 없다. 아까 전에 예지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셔도 돼요. 갑상선 먹으면은 뭐 좋다라고 하던, 뭐 그래도 수치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호르몬 제제를 썼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 양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린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10만큼인데 밖에서 100을 넣어버리면 내가 만드는 양이 10보다 오히려 더 적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멘트를 치는 게 좋죠. 근데 사실 뭐 부신은 정확하게 이 개념이 맞아 떨어지는데, 갑상선은 좀 갑상 치료제가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하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 병행 치료를 해야 된다 정도로 가셔도 좋습니다. 병행 치료하면은 독한 갑상선 약을 빨리 끊을 수 있다. 테이퍼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스테로이드는 뭐 바로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방 쪽은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시꺼먼 이미지입니다. 시꺼먼 이미지에 그냥 하얀색으로 되게 차가워 보이고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도 엑스파일 음악이죠. 예, 일부러 이런 느낌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다.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 해서 스테로이드를 그냥 막 쓰게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 사실 부신 기능 떨어졌다 해가지고 부신 피지 호르몬제를 쓰는 경우가 뭐 많진 않잖아요. 그냥 아토피나 뭐 염증 있을 때 부신 피지 호르몬제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부신 호르몬을 밖에서 투여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엄청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그리고 속이 막 엄청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양념 먹어서 속 아픈 게 이런 것 때문인가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아닙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도 조금 애매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조금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 단어들을 잘 모르거든요, 환자들이. 무균성 괴사 뭐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조금 너무 잘 모르겠다 싶은 내용들 넘어가 버리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딱 보면은 원장님들도 되게 혐오감 느끼고 되게 느낌이 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공포스럽기도 하고요. 일부러 이런 걸 썼어요. 제가 이혜진 원장님하고 디자인할 때 요 신문기사 나오기 전에 뜨는 사진은 정말 약간 조커 같은 느낌의 사진 한번 써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르티존 주사를 맞는 것이 조커를 떠올릴 정도로 되게 안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곤하다라고 해서 조금 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그냥 집어넣으면 오히려 갑상선 항진이 올 수가 있다. 이것도 갑상선 항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식욕부진, 구토설사, 복부경 이런 게 나타난다. 갑상선 호르몬은 맞춰지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당연히 난 그래도 이렇게 되더라도 갑상선 수치만 맞출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양방치료는 장기적으로 심화시킨다, 면역 시스템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양약치료는 효과 없다.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는 이분이 명승권 저분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TV에. 아닌가요? 저는 아까 원장님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사실 존스홉킨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젊은 나이대다 하면은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황금알을 많이 볼 것 같다. 예. 황금알을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어머님들이 오면 이분 아시죠 하면 다 안다 그래요. 이 사람 TV에 많이 나오는 의사 아니냐. 이 사람 되게 국립암센터 가정의과 교수인데 이 사람도 지금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님 지금 먹고 있는 거 뭡니까? 물어보면 비타민 먹고 있다. 그게 여기서 말씀하셨던 제일 효과 없다라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돈만 내버렸네요 하면 그렇죠. 사실 좀 돈이 좀 아깝긴 하네요, 어머님. 얼마 남았습니까? 뭐 얼마 남았다면 있는 것까지만 먹고 그다음 먹지 마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실 읽지는 않고요. 저는 요거는 그냥 신문 기사에 나왔다. 그 다음에 SBS 스페셜에 방송됐다. 그 다음에 명승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TV에 맨날 나온 사람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황금알을 시청하지 않는 연령층에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이거 그냥 상도 그냥 갖다 내버려야겠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없었으면 이 SBS 스페셜에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서 읽어봐보면 전반부는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뭐 효과가 있다는 얘기하고 후반부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이야기한다는 내용이 방영이 됐다. 그래서 이 스페셜을 본 사람들은 있는 거 다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모두가 아는 정보인데 당신은 모르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살짝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까는 거죠. 뭐 건강기능식품 먹고 있는 거 있습니까? 홍삼, 논이 먹는다 하면은 아까 원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39.6%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홍삼이 보통 부작용 없다라고 맨날 정관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 그 상술입니다 라고 상술이라는 단어를 딱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하면 선물 들어온 거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홍삼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딴 사람 선물 다시 주세요 라고 그 정도로 말을 해줘야 돼요. 홍삼은 너무 선물을 많이 주고받고 이게 한약의 대체제로서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상태고 포션이 너무 찾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장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홍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홍삼 먹을 일 있으면 차라리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진짜 소음인이다, 이 사람은 소음이 너무 확실하다, 이럴 때는 뭐 홍삼 뭐 드셔도 되는데 굳이 홍삼 먹지 말고 이제 다른 약재를 배합을 해서 먹는 것이 이런 부작용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리고 다른 한의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한약 치료에 있어서는 홍삼을 달인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삼 잘못 먹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면 이상이나 혈압 상승,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혜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라보텔라오리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30.5%가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뭐 비단 이게 뭐 홍삼뿐만 아니고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약재들이 다 마찬가지죠. 미생물에 의해서, 다당체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내 몸에 흡수가 되게 되는 건데, 이 미생물의 종류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짚고, 홍삼뿐만 아니고 다른 한약재도 마찬가지다.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이게 먹어도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효과 전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증상과 체질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의원에서 드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아 그렇구나. 진짜 맞는 말이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해주셔야 120만 원을 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뭐를 조금 강력하게 해야 되고 뭐를 좀 약하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깝지 않냐. 진짜 시간 너무 많이 날린 것 같다. 아깝지 않냐. 이대로 지금 계속 해봐야 어차피 돈하고 시간 둘 다 날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전혀 효과를 못 보니까 한의학 치료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으로만, 머스트 기법이 나왔고요. 가능합니다. can't 사용하는 기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하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둘 다 보여드리고,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컨디션으로 돌아갈 날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기. 그 다음에 욕구 조작의 단계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면 저희 그 한의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굉장히 이 사진 나와 있던 사람처럼 활력 넘치는 컨디션으로 돌아갈 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일즈 단어를 써야 된다.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안전하게.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이걸 딱 보여줘야 돼요. 근데 원장님이 보다 빠르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안전하게 이러면 너무 광고 멘트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읽으란 말은 아니고 그냥 환자한테 보여주고, 여기서는 그냥 잠깐 환자가 읽도록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바로 한의원 치료 방법, 한약이다. 그래서 한약 치료는 부신과 갑상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증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청을 처방해왔다 하면서 그냥 이거는 슉 넘기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장님한테 저희가 제공해드린 PPT는 이거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페이지 수가. 이거는 일부러 상담을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늘려놓은 게 있거든요. 원장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는 이 실험 결과로도 되게 충분히 밝혀졌다. 과학적으로도 보면 이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만 말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멘트를 쳐주면 아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렇게 이건 넘겨주는 개념이죠. 이게 설명한다기보다는.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피로증후군 치료기간 얼마 잡아야 될까요? 최소 2, 3개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 여기서 최소라는 단어 빠져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예전에 60일에서 90일로 했었거든요. 근데 60이라는 단어와 90일 단어가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2에서 3개월, 2, 3이라는 좀 작은 숫자로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결절이 높더라고요. 부담이 훨씬 덜 된 느낌? 환자분들이 큰 돈을 쓰지만 조금 그래도 뭐 조금 부담 없이 다가가는 느낌인데, 60에서 90일 또는 90에서 120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자로 말하지 마시고 2에서 3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부신 쪽에 문제가 있는, 뭐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갑상선 쪽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고 때릴 때는 3에서 6개월 말씀하셔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중요하죠. 제가 아까 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여주고 원장님도 똑같이 왜 이게 3개월씩 먹어야 되냐면, 조금 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3개월씩 먹어야 되냐 하면,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강화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게 그냥 일반 뭐 조금 발목 삐고 이런 거 달라가지고 한제 먹는다, 15일 먹는다 해서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최소한 3개월은 드셔야 돼요.
호르몬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려운 치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자기가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보통. 그리고 뭐 여기서 아니면 뭐 한 번 더, 한 언제부터 이 증세가 있다고 하셨죠? 아까 한 2년이라고 하셨나요? 하면은 2년이죠. 그러니까 24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뭐 한 달 만에 24분의 1 정도의 시간 만에 정상화시키는 게 좀 힘들다. 최소한 3개월은 하셔야 된다. 3개월은 사실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환자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오게 됩니다. 만약에 한 달 전부터 피곤했다 할 때는 사실 2, 3개월 말하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 달만 말씀을 하십시오. 6개월부터는 2, 3개월 말해도 충분합니다. 6개월을 고생하셨는데 6개월이면 180일인데 그래도 한 60일 정도는 우리가 이제 치료에 들어가 줘야 180일 동안 어그러졌던 부분들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뭐 한약 외에도 침약, 침추나 치료 병행하면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일단 개인 맞춤 프리미엄 한약 요거 원장님께서 이거는 포커싱을 잡는 쪽에 놓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경옥고 많이 처방하시는 분들은 동의보감 최고의 보약이다 해서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침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추나를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지금 환자분한테 다행히 추나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나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척추가 많이 틀어진 경우 같은 경우 사실 추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추나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저희 한의원은 추나는 안 합니다. 이 멘트보다는 다 할 수 있는데 네 몸에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본인을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부터는 아까 전에 제가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체크할 때도 이렇게 체크 표시도 좋은데 저는 동그라미랍니다, 동그라미를. 체크는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체크할 때. 그래서 한 번씩 팍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환자가 조금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쫙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동그라미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나를 되게 원장님께서 생각해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2번 먹을 건지 3번 먹을 건지 경옥고가 투여가 필요하면 경옥고 필요하다, 약침이 필요하면 약침 필요하다 이렇게 세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은 사실 그냥 무조건 기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해놓고 뭐 환자가 안 먹으면 그러면 3일에서 7일분이라도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약침하고 추나만 이렇게 우리가 환자의 보호 환자다, 뭐 이종 보호다, 이건 좀 그건 너무 우리가 그냥 그 선입견을 갖고 환자를 바라보는 거죠. 보호 환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아껴가지고 나는 양보해야지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맞춰서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머님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어차피 뭐 KTX 타고 서울 갈 거냐, 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아니면은 뭐 3마일 정도 타고 갈 거냐, 이런 차이다. 여기서 원장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무궁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무궁화호는 좀 굉장히 낙후되고 그렇잖아요. 되게 느리고 막 되게 좀 더럽고 불균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무궁화호를 타고 갈 거냐, KTX 타고 갈 거냐 이렇게 버리면 침 치료가 너무 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무궁화는 쓰지 않고 3마일. 젊은 분들은 ITX. ITX가 괜찮더라고요. ITX를 타고 갈 거냐, KTX를 타고 갈 거냐,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차이다.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안 먹으면 치료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에서 내가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거든요, 저도. 근데 좀 참죠. 너무 그렇게 말을 했다가 또 혹시나 한약을 강권하는 한의원이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거 사실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제가 가입했던 네트워크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6개월이 나온다, 이걸 안 하면 확실하게 좀 떨어진다고 해서 해봤더니 진짜 좀 이걸 하니까 확실하게 장기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로 말하기는 힘든데, 제가 예전에 하여튼 진료했던 네트워크 한의원에서 이런 컨셉으로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 포맷으로 쓰기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혜주 원장님께서 빠지셨는데 요 합계
합계 적는 거를 금액을 합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계는 직원들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원들이. 마지막 결제하신 직원이. 우리는 뭐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고 여기까지는 뭐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합계, 마지막 합계는 최종적으로 직원이 하는 게 좋고 원장님이 금액까지 상담해야 되면 뭐 이건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10% 할인하는 금액이 얼마다를 여기다가 적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맷을 잘 활용하면 뭔가 이렇게 막 체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아, 여기는 진짜 치료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고 정말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하려고 원장님께서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엄청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 계획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 뭐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 한의원이 이제 2개층, 뭐 180평 이렇게 되지만 10평수 180평 아니지만 계약평수 180평이지만 그 예전에 그냥 한 개층 할 때만 하더라도 뭐 10평수 한 50몇 평 정도의 한의원이니까 막 엄청 대형도 아니고 그냥 일반 동네 한의원이고 직원도 3명 쓰고 이랬거든요. 그냥 혼자서 진료하고. 근데 그럴 때 초반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광고비는 한 뭐 150, 200 정도 아주 뭐 기본 광고만 해서 왔는 환자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 비보험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의원 자리가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 제가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한 1년 동안 거의 공실이었던 위치였고 그 전에 한의원을 하시다가 그 양도를 냈는데 한 6개월 동안 그게 무상양도로 나왔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자리였거든요. 모텔이 주변에 너무 많고 막 그 건물 전체가 다 공실이고 그때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생각보다는 이러한 계획서를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젊은 원장 그리고 이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의원의 어떤 그런 불리함을 되게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업을 아직 안 하셨던 원장님들이라면 진짜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지금 딱 정신을 차리고 딱 들으셔가지고 이걸 딱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한의원이나 프랜차이즈에서 다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 큰 한의원에서 이렇게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공 안 해줘요.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첫 달 개업했을 때 첫 달이 그래도 한 비보험이 한 그래도 한 2,50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달에. 열심히 이제 막 텐션 올려가지고 막 상담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막 친절하게. 요즘은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서 예, 그때만큼의 효율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원장님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원장님들이 이제 같이 쓰시다 하면은 진짜 오늘 그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배우셨던 이런 방법들을 충분히 학습을 시켜주고 이걸 활용하라 하면은 진짜 생각보다는 엄청 매출을 잘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추나 치료, 약침 치료 이것만 잘 조합을 해도 매출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추나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 여부를 밖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아니면 상담하면서도 좀 물어봐서 추나 실비보험 된다 하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묶으면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와서 약침 맞고 추나 받고만 하더라도 환자는 별로 본인 부담금이 한 번 올 때 한 뭐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수익은 한 9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게 한 이분이 한 4번만 와도 36만 원이면 한약 그죠? 예, 한제를 처방한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낮다. 그래서 이 치료 계획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추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도 뭐 제가 추나를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조금 이게 빠르게 좀 바꿔가지고 예, 열심히 저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25명 정도까지는 직접 하고 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좀 추나나 약침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약물 환자들은 한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약 먹으세요, 약 먹으세요, 약 먹으세요 예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서 약을 먹는 비율이 옛날보다는 훨씬 떨어진다.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원장님 같은 경우 제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을 그때 한 20제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20제 정도 하시고 저도 뭐 졸업하자마자 부원장으로서 진료했는데 그냥 하루에 한 6제, 5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가 벌써 한 9년, 10년 전 2010년도, 11년도니까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 너무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은 아직도 되게 잘 하시지 않나요? 물론 아직도 매출은 되게 높으시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막 엄청 막 20제씩 뭐 30제씩 이렇게 되는 건 좀 많이 줄으신 거죠. 모든 뭐 한의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상담을 막 하다가 진맥해가지고 약을 드세요라고 하셔가지고 처방하는 패턴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조금 드물고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 사람이 피로를 호소한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어떤 증상을 호소한다면 그분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결제를 3교시 시키는 패턴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비염 프레젠테이션, 아토피, 피부 질환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위장관계, 소화기계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오늘 피로증후군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추나, 체온교정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6번 성장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광고를 해서 오게 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뭐 어머님들 온다 하면은 자녀분 있냐 물어봐가지고 몇 살이냐 해서 그 성장 되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오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의 한의원의 세일즈 방식이라 해야 될까요? 특화의 어떤 그 광고를 해가지고 유입을 시켜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이런 지금 컨셉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부산 아토피 뭐 이런 것들이 클릭 한번 하는데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면 요즘은 1등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보니까 11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이버 그 파워링크 있지 않습니까? 클릭 한번 하는데 11만 원. 2등 잡아보니까 92,000원 이렇게 됐던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제 안 맞습니다. 이게 단가가 전혀 안 맞고, 요즘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형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한의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추나나 약침 이런 것들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환자분들을 쌓았다가 해당하는 증세, 내가 보유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적합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을 확실하게 상담을 해서 3개월 먹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약식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가 많으니까 또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좀 굉장히 좀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써보시고, 일단은 지금 하는 방식들은 어쨌든 저희 한의원에서 한 수년간 지금 검증을 했던 방식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만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만들면서도 원래 했던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디자인적으로 좀 다듬는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셨어요. 원래 하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뭐 한의학 관련된 이야기도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뭐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혜진 원장님께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충분한 시간만큼 다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빨리 좀 끝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들어간지를 좀 상세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보통 실장급 직원들을 쓰시는지 어떤지 제가 이건 좀 애매한데, 근데 사실 뭐 일반 한의원이라 하더라도 똑똑한 직원 한 명 있잖아요. 뭐 실장이라는 타이틀은 안 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친구를 활용을 해서 마지막 결제는 조금 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상적인 거. 원장이 이렇게 의학적 설명 다 해놓고 갑자기 금액 이야기까지 하면서 10% 할인하고 뭐 플러스 알파 줄게. 이 조금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저도 엄청 많이 하지만 약간 조금 좀 그쵸, 스스로가 약간 또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좀 실장 상담이 연결이 되면 제일 좋다. 근데 실장도 뭐 요즘은 뭐 저희가 뭐 250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고요, 210 이렇게 주는 친구도 있고, 시수령 기준으로 200 주는 친구도 있고, 뭐 180 주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뭐 180 하는 친구가 이거 치료 동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라 하니까 실장만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끊어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뭐 그럼 하지 말 거면 가지 마세요, 이 친구는 어차피 안 되고요. 그런 분한테는 맡기면 안 되고,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결제를 하면
좀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좀 챙겨준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챙겨주는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너를 믿고 너의 능력을 믿고 이런 것도 맡겨보겠다 하면 생각보다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면 잘 끊어요. 그러니까 실장용 프레젠테이션도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혜진 원장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하여튼 조금 원장 상담과 직원 상담을 결제자 상담을 나누면 보다 효과적이다. 결제율 차이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원장님들의 약간 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뭐 지금도 가격 상담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아직 이제 개업 안 하셨는데 이제 오픈을 준비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애초에 그냥 한 명 정도는 좀 이 상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로 뽑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지금 있는 실장님은 처음 뽑을 때 뭐 세후 170 일반 그냥 직원을 뽑았는데 잘 하시니까 이제 쭉쭉쭉 올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조금 괜찮은 친구들이면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을 해서 해라 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은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를 할지 막 경계정충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이거대로 말을 해라 하면 잘 하더라고요. 여튼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일단은 그 원장님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한 결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 되지? 저희가 만약에 마음을 먹고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시행을 해서 결제되냐 안 되냐로 봤을 때는 한 85%에서 한 80에서 85% 정도 환자분들은 결제를 무조건 하세요. 최소 한 달. 그리고 한 60%에서 70% 환자분들이 3개월 결제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5% 환자분들은 어쨌든 3일분에서 7일분만큼이라도 한약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의원이 사실 뭐 2개 층이긴 하지만 뭐 위에 층은 그냥 다이어트로만 하고 있고 아래층에서는 그냥 일반 환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그냥 고개 단 줄 알아요. 그 크기가 엄청 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 한의원이 막 엄청 규모가 크고 이래서 잘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희 또 후배 중에도 뭐 20평, 21평 이렇게 개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니까 뭐 20평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매출 8천, 9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는 뭐 특화가 아니니까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이런 건 불가능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법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뭐 특화 한의원보다 상담 더 잘 해버리면 당연히 뭐 3개월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원장님도 약은 그냥 어차피 약을 먹은 사람들 3개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한제만 권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아예 안 먹거나 아예 안 먹이거나 아니면 그냥 3개월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3개월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얘기하면 그분들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한 달 먹는 분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 먹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제가 한의원에서 그냥 진짜 환자 앞에 놔두고 상담하는 피해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여드린 거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한의원 참관 오시고 말고 하실 필요도 없을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다 해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결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